안녕하십니까. 지금은 이제 그 헌법재판소에서 말도 안 되는 이제 그 불법 송달에 관해서 입장을 밝혔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이게 그 헌재에서 실제 그 윤석열 대통령께 그 우편을 보냈는데 우편을 이제 그 도달한 걸로 이게 간주한 날, 그래서 이제 이거 20일 날 이미 송달됐다. 송달로 이게 간주하겠다. 효력이 발생했다. 이런 이제 그 말도 안 되는 억지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그 대통령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이게 그 송달했냐면요. 헌재에서 아마 이제 그 두 번 우편으로 보낸 것 같아요. 한 번은 이제 그 한 번은 이제 그 관저로 이제 그 보낸 우편이 있는데요. 이거는 이제 경호처가 수령을 거부해서 보냈고요. 그 다음에 그 대통령실로 용산에 이것도 이제 그 수치인이 없다고 반송이 됐습니다. 윤 대통령이 대통령실에 안 나가니까. 그 관저는 이제 그 경호처가 수령을 거부했고, 그 다음에 그 대통령실로 보낸 거는 수치인이 없다고 반송이 됐는데요. 이걸 이게 그 헌재는 임의로 해석해서 무조건 이게 그 송달된 걸로 간주하고, 그리고 이제 27일 변론 준비 기회를 원칙대로 하겠다. 이런 이제 그 발표를 한 거예요. 이거야말로 이게 명백한 이게 그 불법 송달 주장이고요. 완전히 그 편파적인 이런 이제 그 송달 간주인데, 제가 보기에 전혀 효력이 없다. 지금이라도 이제 그 헌법재판소는 적법하게 뭐 공시 송달을 하든지 이런 이제 적법한 송달을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예를 들어 우리 이재명 송달 봤죠? 이재명은 이제 그 송달을 안 받으니까 집에 이사불명, 그 다음에 그 폐문부재, 이런 경우에 어떻게 했습니까? 이런 경우에 그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는 공시송달을 했죠. 예를 들어 이제 선거법 재판에서 검사도 항소했잖아요. 이재명도 항소하고 선거법 쌍방 항소죠. 그러면 이제 이거 항소장이 당신에 대해서 항소장이 검찰에서 제출했는데 이게 접수가 됐다. 이걸 이재명한테 알려줘야 되는데 그 송달이 안 됐잖아요. 계속이 안 되니까 공시송달로. 공시송달은 이제 그 관보에다가 게재를 하면 14일 뒤에 송달된 거로 간주하는 요게 공시송달입니다. 그러니까 이재명에 대해서 검찰의 항소장이 접수가 됐다. 이렇게 중앙지방법원에서 송달한 거는 이게 공시송달을 한 거예요. 그럼 14일 뒤에 효력이 생기는 거예요. 14일 뒤에. 그리고 이제 그 고등법원은 선거법의 그 고등법원 6부죠, 6부. 이재명은 이제 계속 송달이 두 번 안 되니까 집행관이 가가지고 이게 직접 이재명 그 집행관이 가서 송달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법의 우편 송달, 그 다음에 그 집행관 송달, 그 다음에 공시 송달 세 가지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편 송달은요, 이제 그 본인이 수령해가지고 가족이나 본인이 수령권이 있는 사람이 수령해서 서명해줘야 등기 우편이니까 그래야만 이게 그 송달의 효력이 생기는데요. 경호처가 이게 그걸 미리 보내버렸다잖아. 경호처가 이게 돌려보냈는데 대통령이 언제 안 온지도 모르는데 이걸 이게 그 송달로 간주한다? 이거는 이게 말이 안 되죠. 그러면 이게 예를 들어 이재명 아파트에 그 경비원이 그냥 돌려보내버렸다. 그러면 이게 그 이재명한테 송달된 걸로 간주합니까? 아니, 아파트에 경비원이 그냥 돌려보내버리면 전달 안 하고 이게 그 이재명한테 송달된 거냐고. 안 된 거잖아요. 그래서 이게 그 공송달했고, 그 다음에 집행관 송달했잖아요. 그러면 이게 그 헌재도 이제 그 집행관 송달하든지 지금 이제 검토한 대로 공시송달로 해가 공고를 해라고 14일 뒤에 효력 생기게. 그게 맞잖아요. 공시송달을 해라고. 아니면 이게 집행관 송달하든지 이재명에게 두 개 했잖아. 근데 우편은 받지도 않고 이게 그
대통령실인데 아예 수치인이 없으니까 돌려보내고, 그 다음에 그 경호처 관저도 돌려보냈는데 이게 어떻게 우편 송달로 효력이 발생하나? 이런 게 판례가 어디냐고. 대법원 판례에 따라 한다. 이게 이런 판례가 어디냐고. 말도 안 되지. 경호처가 임의로 돌려보냈으면 대통령이 알았다는 증거도 없는데, 이건 말도 안 되는 게 그 불법 송달을 우기고 있는 겁니다. 헌법재판소가 이게 문제예요. 이거는요, 이거는 이제 이거 송달이 기본 쟁점이 아니고요. 한번 보세요. 탄핵도 이제 이거 이재명 재판처럼 이제 이거 형사재판 절차를 준용한다고 제가 몇 번 이야기했죠. 탄핵도 형사재판 절차를 준용하잖아요. 그러면 이게 그 최소한 탄핵 접수가 되면, 그러면 이게 공소장이 접수된 거잖아. 그렇죠. 그러면 이게 그 먼저 이제 그 대통령한테 송달을요, 우편으로 이거 해보는 거예요. 해보고, 그리고 이제 이거 충분히 변호인을 선임할 시간이나 이걸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거 송달받고 20일의 시간을 주는 이유가 20일 내에 가능하면 이거 변호사 선임해서 답변을 해라. 이런 취지로 이게 그 항소 이유서를 답변할 수 있는 게 기간이 20일이란 말이야. 이걸 보장해 줘야 된단 말이야, 현재. 이 자들이 국회에서 오자마자, 며칠 돼 오자마자 27일 재판이다. 그리고 그때까지 보내니까 며칠 만에 답을 해라. 아니, 며칠 만에 뭐 변호사를 선임해야 답을 하든지 뭐 상의해서 변호사하고 답을 써내야지. 그러면 이게 누가 써내냐? 김건희하고 대통령이 둘이 써내느냐고. 말이 안 되잖아요. 아니, 똑같은 형사재판 절차인데 이재명이처럼 해줘야 될 거 아니야. 법이 그대로 준용되면 최소한 이게 송달되고 20일 정도 항소에 이어서 준비기간을 주고 그 다음에 날짜를 잡아야지. 지금 이재명이 날짜 안 잡혔잖아. 제 말은 여기서부터 근본적으로 헌재가 불공평하게 잘못된 거예요. 아니, 다른 재판도 그래 했느냐고. 이진숙 위원장이나 이게 모든 탄핵이 지금 올해만 8건 아니야, 8번. 2024 헌납 8. 올해만, 이게 몇 건이냐고, 올해만. 8건 아니야, 벌써 사건 번호가. 그러면 이게 다른 사람들은 한 달에 한 번씩 하고 전부 이게 송달도 방어권을 주더만. 근데 대통령은 역차별하는 거야? 대통령이 역차별이냐고. 최소한 지금 이게 변호인 선임도 안 되고 있는데 쉬운 게 아니거든요, 그게. 그러면 이게 충분히 변호인 선임해서 상의를 해서 답변서를 낼 최소한 시간을 줘야 되잖아. 근데 오자마자 14일날 탄핵했잖아요. 그 이후에 헌재로 넘어왔잖아요. 그리고 이게 20일, 지금 자기들 말로는 20일날 송달됐다는 거 우기는 거잖아요. 우기는 거잖아. 근데 재판이 27일이면 20일 송달해도 이게 7일도 안 되잖아. 7일도. 20일은 법에 보장된 그 법을 따라야 될 거 아니야. 법에 형사소송 규정을 따른다고 돼 있잖아. 탄핵은 형사소송법 규정을 따른다고 돼 있잖아.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헌재는 특별하게 뭐 7일 만에 내라는 규정이 있냐고. 그러면 이게 형사소송법에 따라 답변서 제출 기한이 20일 아니냐 말이야. 도달되고. 근데 왜 7일 만에 잡아서 이렇게 난리치고 서두르냐고. 그 다음에 경호처가 반송한 걸 송달에 우기고. 안 되면 이게 공송달 하든지 14일 뒤에 효력이 생기도록. 이재명처럼. 저는 도저히 헌재가 왜 이렇게 다른 재판도 안 하고 서두르는지, 어떻게든 이게 졸속으로 빨리 뭐 탄핵시키려고 조기 대선하려고 그러나? 결론 내리려고 이게 일부러 그래? 아니, 한덕수 대행이 하고 있으면 제대로 이게 좀 심리 좀 해서 진실을 밝혀야지. 그 언론 기사 60몇 개, 그 신문 찌라시 60몇 개, 그거 보고 이제 판결하려고? 그거 보고 판결하려고 신문 기사 보고. 그러면 이게 헌법재판소가 왜 존재하냐? 왜 존재하느냐고. 심리를 하고 정의신문도 하고 뭐 국민이 증거조사를 해야 될 거 아니야. 그리고 충실하게 답변할 수 있는, 아니, 국회는 이게 신문기사 가지고 탄핵 의결하니까 이게 졸속으로 왔지만 대통령이 그걸 보고 이웃을 보고 이게 제대로 변호사를 선임해서 상의해서 답변할 수 있는 최소한의 기간은 보장이 돼야 되는데 그게 20일인데 법에 아직 이재명이 날짜는 재판도 안 잡혔잖아요. 3개월 내에 끝내라는데도. 근데 이거는 180일이야. 왜 이렇게 서두르냐고. 180일이야. 이재명은 3개월 내에 하라고 가행 규정이고. 근데 이재명 재판 아직 안 잡혔고 지금 법원에 2주 동계휴가 들어간다잖아. 동계휴가. 여름에 학예휴가 2주, 그 다음에 겨울에 동계휴가 2주 법원이
그럼 이게 1월달 돼 하거든요. 이재명, 그걸 3개월 내에 반드시 끝내라고 법에 돼 있잖아요. 변호사는 1심에 있고. 근데 이거는 180일 내에 이게 훈시 규정이거든요. 근데 180일이면 여유가 있잖아요. 근데 뭐 이렇게 한두 달 만에 끝내려고 이렇게 졸속으로 이렇게 하는 저는 이게 납득이 안 됩니다. 이러니까 헌법재판소가 완전히 왜곡된 여론에 쫓아서 좌파 여론에 쫓아서 이렇게 졸속으로 불공정하게 이거는 신속 재판이 아니에요. 180일이 보장되어 있는 재판이에요. 그리고 이 기간이 형소법에 20일 답변 기간이 보장되어 있는 이런 재판이고 아직 변호인이 선임도 안 됐는데 어떻게 답변하면 어떻게 합니까? 며칠 만에 이 방대한 걸. 이게 엄청난 지금도 이게 모든 게 진실이 엄청난 게 뭐 새로운 것들도 많이 넣으면서 이게 계속 다투고 있는데 이걸 이게 저는 이렇게 졸속으로 또 이게 불법으로 이번에 이거 송달은 경호처가 반수한 거는 절대 이거 도착으로 볼 수가 없는 거예요. 이거 나중에 이 불법 송달이 또 문제가 되면요. 헌재가 나중에 큰 게 논란에 휩싸일 겁니다. 이래 놓고 이렇게 자기들이 불법 해놓고요. 또 이게 뭐라고 하느냐. 이렇게 자기들이 불법을 해놓고 나중에 가면요. 마치 대통령이 뭐 고의로 재판을 지연하고 송달 안 받고 이러면서 이게 헌법 수호 의지가 없다. 이런 식으로 또 오히려 판결문에 개 난리를 치는 이게 옛날에 박근혜 대통령 봤잖아요. 자기들이 불법 송달, 불법으로 무리하게 해놓고 나중에 가면 이게 헌법 수호 의지가 없다. 대통령이 뭐 수사도 불응하고 우리 송달도 안 받고 이런 식으로 자기들이 불법해놓고 판결문에 쓸 가능성이 저는 농하다. 이게 우리 옛날에 봐왔던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실제 뭐 저는 이번에 송달은요 명백히 불법 송달로서 효력 자체가 없다. 효력이 없다. 이렇게 말하고요. 지금이라도 지금이라도요 현재 이거는 명백하게 불법 송달이니까 새로운 날을 잡아야 됩니다. 미리부터 오자마자 27일로 잡아놓고 거기에 맞춰서 무조건 이게 받지도 않은 송달을 받은 것처럼 이게 주장하면서 그때까지 답변 내라. 지금 이게 말도 안 되는 아직 변호인 구성도 안 됐는데 이런 이제 헌재가 불법을 자행하고 있다. 오히려 이제 헌법재판소가 법을 어기고 있다. 자기들이 헌법 질서를 파괴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이라도 헌법재판소는 공정하게 법에 맞게 재판을 진행해야지 무리하게 해서는 안 되고 이재명이처럼 이게 공시송달이나 치평관 송달을 하든지 아니면 이게 공송달 하든지 그리고 이게 송달되고 나서 20일에 답변 제출기 하는 철저하게 부여해야 된다. 그 외에도 이게 정인신문이나 그 다음에 대통령 본인이 출석해서 본인이 진술하겠다잖아. 이런 데 피고인 신문, 정인신문 절차도 확실하게 준수해야 된다. 어디 국회처럼 신문기사 60몇 개 가지고 옛날에 박근혜 대통령처럼 졸속으로 판결을 선고해서는 안 된다. 특히 이걸 가지고 자기들의 불법을 감추기 위해서 나중에 판결문 분명히 경고한다. 또 이게 대통령이 재판에 성실하게 임하지 않고 헌법 수호 의지가 없고 저쩌고 떠들면 헌재는 이게 완전히 역사야 국민의 엄청나게 큰 죄를 짓는 거다. 미리 경고를 하고 지금이라도 적법 절차를 준수해라. 이렇게 촉구를 합니다. 감사합니다.